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종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강호입니다. 자, 2월 28일 토요일 경주 UCC 방송이 되겠습니다. 자, 구정 연휴를 지내고 보내드리는 첫 번째 경마일인데 월말 경마까지 겹쳤죠. 뭐 출시도 수 당연히 많습니다. 서울 부산 경마가 무지막지하게 어려웠는데 다행히 그래도 서울 경마는 부산 경마보다는 좀 나은 것 같아요. 부산 경마는 정말 이렇게 이런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끼리 하는 말로 좀 자궁이 답답하다 이러는데, 이거는 그래도 서울 경마는 좀 낫네요. 숨통이 좀 트일 것 같습니다. 괜찮아 보여요. 재밌어 보이고요. 출시도 수는 많아요. 출시도 수는 분명히 많지만 그래도 조금 좀 덜 빡빡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게 묘하더라고요. 레이팅이 되고 나서 오히려 부산 경마가 좀 더 어려워진 느낌이 있어요. 서울 경마보다. 자, 오늘 일단 승부처 공지부터 해드리면 우리 강호 의원님이 6경주, 9경주. 강호 의원님이 6경주, 9경주고요. 제가 5경주, 8경주입니다. 5, 6, 8, 9가 되겠네요. 5, 6, 8, 9. 7경주 이빨 딱 빠지고 5, 6, 8, 9인데 중후반부에 승부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뭐 출마표가 좀 늦게 떴으니까 평소보다 빠르게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1경주부터 들어가 볼게요. 국산마 육군 1214마리 출전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최근 그 가능성을 보였던 그런 마필이 되겠는데, 좀 아쉬운 모습은 일단 보였습니다. 자, 5번 플라이 강자가 되겠습니다. 김동수 기수가 또다시 기승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3차권의 성적만 계속 보였고, 직직전 경주에는 또 많은 인기를 모았지만 후미 추입 아쉽게 또 목차로 3차 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자, 직전에는 페이스 좀 빠르게 흘러가면서 올라오기 좀 어려웠었고요. 전개상에 좀 불이익은 분명히 좀 있었고, 자, 5번 플라이 강자가 이번에는 좀 한번 주의가 좀 필요하겠습니다. 강도를 좀 제법 올리면서 좀 준비를 하는 모습이었고, 뭐 동수가 기승을 하면서 일단은 목스임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스피드감도 좀 나아진 모습, 이런 모습도 보였기 때문에 실전 변화를 염두할 수 있는 마필로 5번 플라이 강자에 한번 깜짝 입상 한번 기대하겠습니다. 네, 앞선이 강하지 않는 흐름으로 보고 플라이 강자, 김동수 교수 기승의 한 플라이 강자를 추천해 주셨습니다. 자, 저는 10번마 단델리온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마필은 데뷔전부터 2전을 치르는 동안 계속 인기를 모았지만 입상권은 진입하지 못하고 있는 마필인데요. 주행검사 때부터 마체가 상당히 작죠. 체중이 작게 나가는 마필로 마체가 작다 보니까 결국은 그 한계치가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습니다. 이 체구가 작은 마필들은요, 진짜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마필이 아직까지 성적을 내지는 못했습니다. 착순에만 머무르고 있는데, 자, 요번에는 상대를 잘 만난 느낌이 있어요. 8분마 3전 가디언이나 뭐 이런 마필들이 앞선에 던지긴 합니다만 페이스가 빠르지 않고요. 추입이 통할 흐름이다. 즉, 우리 강호 의원님이 플라이 강자를 주목할 정도로 추입이 가능한 편성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단델리온이 이번에는 추입전을 성공시킬 수 있지 않겠는가 예측을 해보고요. 편성도 잘 만났고, 그동안 전도경 기수, 김혜성 기수 기승에서 박태종 기수로 교체가 되면서 안장이 좀 든든해졌기 때문에 10번마 단델리온을 주목해 보겠습니다. 5번마 플라이 강자, 10번마 단델리온, 거기에 뭐 직전 경주 선전했던 뭐 1번마 대장금과 8번마 3전 가디언이 주목을 받겠네요. 1번마 대장금은 직전 경주 선전이 사실 이쿠야스 기수가 업고 들어왔다고 표현을 해도 될 정도로 이쿠야스 기수가 정말 기가 막히게 잘 타서 들어온 거기 때문에 김천호 기수로 안양이 바뀐 상황에서는 대장금은 직전 대비해서는 기대치를 한 80% 정도로 잡으시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단델리온과 플라이 강자, 선행 갈 수 있는 7번마 이렇게 주목해 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2경주입니다. 국산마 육군 1200 별정 경주로 진행이 되는 3세마 경주입니다. 역시 뭐 레이팅 적용이 안 되는 경주죠. 하위군 경주이기 때문입니다. 14마리 꽉꽉 찼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주행 제공을 받고 나오는 마필입니다. 자, 10번 태풍이 되겠는데요. 자, 박우run이가 기승을 하는데, 이번 주 좀 의지를 좀 많이 보였습니다. 자, 훈련 시의 모습이, 의지 있게 좀 강하게 훈련을 시행하는, 자,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국내산 육군의 나나,
뭐 강하지 않은 마필과 병합 훈련하긴 했지만 뭐 여유롭게 따돌리면서 책치까지 동원하면서 박어룬 기수가 직접 잘 공들여 놓은 상태입니다. 주행의 안정화가 분명히 좀 오고 있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고요. 박어룬 기수의 의지만 조교 씨의 박어룬 기수의 의지를 한번 본다면요, 뭐 충분히 이번 경주에 한번 첫 입상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마필로 평가를 합니다. 네. 태풍은 내사인기 때문에 재검을 지정받아서 재검을 받고 나옵니다. 직전 경주에 뚝심을 보여줬죠. 초반 스피드는 좀 부족한 단점을 보였습니다만 뚝심을 보여줬습니다. 다행히 이 경주가 선행권에 강한 마필이 없어요. 13마 파티타임과 4번마 댄싱 울프 정도가 앞선을 이끌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뭐 전력이 좋은 마필들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태풍이 내측으로 기대는 단점만 잘 극복한다면 해볼만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 것 같고요. 13번마 킹크리켓 그리고 9번마 클린업 빙고. 자, 다스코스인 9번마 클린업 빙고를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13번마 킹크리켓은 주행검사 때는 이 묘한 마필이에요. 주행검사 때는 내측으로 좀 기대면서 내사행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지난번에 데뷔전에서는 거꾸로 외사행을 했습니다. 막판에 외사행을 해서 외사행 때문에 주의를 먹었던 마필인데 어쨌든 간에 내외 사행이 있었다는 것, 내사행과 외사행이 있었다는 것은 아직 힘이 덜 찼다고 보는 게 맞아요. 힘이 덜 찼기 때문에 주행이 바르지 않다는 거죠. 내사행을 하든 외사행을 하든. 이 마필은 어쨌든 주행 검사 때는 내사행, 실전에서는 외사행을 했다는 것은 아직 100% 완성이 된 마필이 아닌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9번마 클린업 빙고를 제가 강력하게 다크호스로 꼽아 드릴게요. 이 마필은 어떤 마필이냐? 지금 꾹꾹 전력을 다지고 있는 마필입니다. 데뷔전 때부터 조금씩 전력을 다지고 있고요. 직전에도 상태가 좀 나아졌는데 지난번에 거세를 했던 마필이죠. 직전 경주의 복귀를 내용을 보면은 발주 시에 외측으로 기대면서 5번만 있는데 6번마와 롤링스톤과 충돌을 했습니다. 충돌을 하는 바람에 발주가 좀 안 좋았고요. 그 다음에 어정쩡하게 자리를 못 잡아가지고 훔이 외곽을 어정쩡하게 돌아왔는데 절대로 최선은 아니었습니다. 딱 걸음만 재보는 느낌이었고 종반에도 추진을 보시면 아주 설렁설렁 적당하게 제결에 안 걸릴 정도로만 설렁설렁 추진하면서 전력을 아껴놓고 있는 마필이라는 거죠. 자, 거기에 하만식 기수 31.5방 최강 승부 기수죠. 하만식 기수가 안장을 올라탔습니다. 직전 경주 거세를 했기 때문에 변화를 보일 수가 있는 마필로 9번마 클린업 빙고 다크호스로 한번 꼽아드립니다. 거기에 우리 강호 의원님이 추천해주신 10번마 태풍, 그리고 뭐 안쪽 게이트 전개율이한 4번 댄싱 울프, 그리고 13번 킹크리켓, 이런 마필들이 조금은 재밌지 않겠는가 이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자, 토요 3경주입니다. 국산마 육군 1400경주인데 역시 발이 굉장히 느리고 기복마들로 짜여져 있습니다. 특히 이 경주의 특징은 정말 앞선에 던져서 버틸만한 마필이 정말 없다. 근데 이런 경주가 오히려 뭐가 무섭냐 하면 선행마가 무서운 거예요. 누구든지 앞장을 때려버리면 이런 경주는 버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습 선행마를 꼭 한번 찾아서 노려보신다면 의외로 좋은 결과도 얻으실 수 있는 경주입니다. 자,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번 경주는 제가 직전에 일단 주목을 했었던 마필인데요. 입상에는 실패를 했습니다. 자, 5번 지상거탑이 되겠습니다. 자, 김동철 기수가 기승을 하는 그런 마필로 최근에 김동철 기수가 훈련 시행하고 계속적으로 끌고 나왔습니다. 착순권까지 가능성을 보이면서 약간의 기복을 또 보이는 그런 모습인데 1300m에 최근에 꾸준하게 좀 기승을 하면서 여타의 마필들보다는 지금 가능성을 좀 더 보였다고 보고요. 1300m 꾸준하게 뛰면서 이번에 늘어난 거리 1400m인데 거리에 대한 적응은 일단 된다고 봅니다. 이게 중거리 정도에는 일단 적응은 됐다고 보고 의지 있게 준비 잘 해놨고요. 자, 놔줄 때의 느낌도 나쁘지 않은 그런 상태로 잘 만들어 놓고 출전을 합니다. 지금 인기권 마필들의 대부분이 그다지 뭐 그렇게 능력이 센 녀석들이 아니기 때문에 자, 5번 지상거탑이 김동철 기수이기 때문에 인기도에서 조금 밀릴 수 있고 뭐 현장에서도 조금 밀릴 수 있다면 뭐 충분히 이번에는 들이댈 수 있는 편성을 만났다고 봅니다. 자, 예. 5번 지상거탑 말씀드립니다. 지상거탑 킹어헤드, 대건이 전부 다 거의 추입성 마필들이죠. 근데 이런 마필들이 주목을 받을 거예요. 받을 건데 이 편성에서야 뭐 지상거탑이 안 된다고 할 수가 없어요.
다 추입형 마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상태도 괜찮고 우리 강호 의원님 말씀해 주셨듯이 상태 좋고요. 김동철 기수가 성적 자체는 부진하지만 간간히 뜬금없이 때리고 들어오죠. 특히 자기가 직접 조교하거나 하는 마필은 관심마로 꼽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14번 킹어헤드 역시 순발력이 부족한 마필입니다. 끝번 게이트의 이점을 서승훈 기수가 얼마나 잘 살려서 서둘러 감고 올라올 수 있냐 하는 것이 승패 관건이 되고요. 자, 2번만 대건이 요거는 제가 지난번에 땅을 치고 후회했던 마필 현장 예상에서 이 3번만 샤이닝 트라이하고 인기 2위가 그때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거의 전배당으로 팔렸어요. 그래서 이거 그냥 한 방 갔다. 근데 배팅 하지 말고 차라리 쉽시다라고 현장 예상 말씀드리면서 딱 한 마리 대건이가 상태가 너무 좋아졌는데 그렇다고 두 방 공략은 힘드니까 점배당이니까 쉽시다 이렇게 말씀을 딱 하고 끄는 현장 예상을 마쳤는데 야 대건이가 들어오더라고요. 진짜 깜짝 놀라. 차라리 그래서 제가 점배당에 차라리 붙여갖고 추천을 하든가 아니면 아예 점배당 1경주니까 포기하고 대건이라 추천해볼 걸 미친 척하고 막 그렇게 개인적으로 후회를 많이 했었는데 얘가 뚝심은 괜찮더라고요. 상당히 괜찮고 킹어헤드도 그리고 젠틀짱 다 고만고만해요. 지상거탑은 제가 생각할 때 아마 많이 팔릴 것 같아요. 현장에서. 이거는 아마 왜냐하면 팔리긴 팔리지. 네, 12월 20일 날 보여준 게 있어가지고 1월 11일 날도 이게 팔렸었어요. 인기로 팔렸는데 저도 이때 추천을 했는데 진짜 완전 헤매더라고요. 그러더니 지난번에는 또 날라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지상거탑은 노리시는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서 현장에서 바람이 상당히 불 수 있는 마필인 것 같습니다. 킹어헤드, 대건이. 근데 킹어헤드가 그래도 끝번 게이트의 이점을 살려서 좀 빨리만 감아준다면은 지상거탑과 한번 자웅을 겨룰 수 있는 그래도 좀 나은 마필이 아닐까. 14번마가 끝번 게이트니까 한번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자, 사경주 국산마 육군 1000m 신마 편성 경주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열하나 클린업 시드가 상태도 괜찮았는데, 일단 망아지는 일단 4번 더 좋은 시대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1분 거의 6초대입니다. 1분 6초. 거의 다 돼서 1분 5초 후반대에 주행 검사를 마친 그런 마필이 되겠습니다. 스피드가 그다지 그렇게 있는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주행검사 때. 편안하게 레이스 풀어가면서, 중위권 전개 후에 레이스를 풀어갔고요. 결승선에는 가장 먼저 통과한 그런 마필이 되겠습니다. 놔줄 때의 싹수는 분명히 있어 보였습니다. 망아지지만, 조금 띄워줄 수 있는 그런 밸런스를 갖췄고요. 이 마체도 좀 이렇게 깁니다. 의외로 마체가 이렇게 길다는 느낌. 440kg인데 440kg짜리 마체 치고는 이렇게 길다는 느낌을 좀 많이 받는 그런 마필로 이 유연함도 좀 갖추고 있습니다. 자, 4번 더 좋은 시대는 데뷔전이지만 훈련 시대용도 싹수는 있어 보였고요. 이 밸런스도 괜찮아 보였기 때문에 곧바로 입상권 도전할 수 있어 보입니다. 네, 더 좋은 시대 추천해 주셨습니다. 에디트 인치프의 자마이고요. 모마는 아슬랏인데 모계 형제 마필로는 국산마 1군에 진출한 강해가 있습니다. 모계가 상당히 좋다라고 봐야 되겠고요. 에디트 인치프 자마들도 기본 정도는 해주니까 주목을 해볼 만한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초반 스피드가 조금 둔탁한 면이 있다라는 것이 단점이긴 하지만은 안쪽 게이트 이점을 살려준다면 충분히 해볼 만하지 않겠나 싶고요. 시네마들 중에서 일단 클린업 시드가 인기를 모으겠어요. 근데 이 마필은 이미 보여준 것도 있고 경주거리 1000으로 줄었고 게이트가 불리하더라도 주목을 받겠는데 이 마필은 하나만 체크하세요. 이마필은 조교가 약해요. 이번에도 조교가 약한데 왜 그러냐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마필은 계속해서 골막염이 거의 데뷔 때부터 달고 사는 마필이에요. 골막염이 지속적으로 있으면서 체중이 계속 빠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마필이 마체가 한 460, 470 나가는 마필이면 체중이 조금씩 빠져도 문제가 없는데 마체가 작은 마필이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422kg였거든요. 제가 지난번 복귀 때도 골막염이 지속적으로 있어서 체중이 조금 불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했었는데 체중이 또 빠졌어요. 그래서 현장에서도 사실 제가 굉장히 망설였던 마필입니다. 근데 또다시 조교 강도가 약한데 체중이 여기서 또 빠지면은 까딱 잘못하면 위험할 수도 있어요. 아무리 거리가 줄었다고 하더라도. 안쪽에 포진한 시네마들이 조금만 띄워주면 이 클린업 시더가 불안한 모습을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이 마필은 현장의 체중 체크를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마필 가격이 비싼 마필이 하나 있으니까 말씀드릴게요. 프린세스 1번마. 이게 1억에 경매가 됐는데, 이 마필은 제가 볼 때는 1억을 주고 경매를 했는데, 뭐, 마주니까 되게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너무 비싸게 주고 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다른 건 모르겠지만, 혈통적으로 봤을 때는요, 포인마인데, 형제마들이 뭐, 오썸 크라운, 블러썸 어게인, 여러분들 기억에도 아마 없을 거예요. 뭐 형제마들의 어떤 성적이 신통치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모계가 특별히 괜찮은 것도 아니고, 뭐 앞으로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주행 검수 때 모습을 봤을 때도 크게 뛰어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주행 검수 때 흙을 맞으니까 잘 안 뛰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아마 이게 신용철 기수가 만약에 승부를 하겠다면 제가 볼 때는 아예 인게이트에서 강력하게 흙을 맞으면 안 뛰는 걸 알고 있을 테니까요. 강력하게 선행 승부를 뜨고 나올 가능성은 있습니다. 어차피 흙을 맞으면 안 뛰는데 1억 주고 샀고 말값 뽑으려면 어떡합니까? 되더라 안 돼도 인게이트에서 조지면 선행 승부를 들고 나올 가능성은 있어요. 그렇지만 가격 대비해서는 많이 뛸 마필은 분명히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클린업 시드는 역시 체중 변동상 거기에 저는 6번마 청마성을 말씀을 드릴게요. 권해드릴게요. 요거는 직전 경주에서 그전 경주에서 약간의 가능성만 보여줬던 마필인데 일단 이 마필은 선임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개상 6번마 청마성은 한번 주목해 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승부 조경주입니다. 혼합 4군 1000m 핸디캡 경주예요. 자, 단거리 경주이고 시네마 편성 경주인데 어쨌든 단거리 경주이기 때문에 이 경주는 초반 순발력을 갖추고 있는 마필들이 인기를 모을 수밖에 없어요. 단거리 경주이기 때문에. 자, 선두력을 가지고 있는 마필이 많습니다. 2번마 아르고 임팩트도 순발력을 가지고 있고 3번마 풀레일. 직전에는 의외로 순발력 발휘를 못했습니다만 상당히 빠르고요. 7번마 골도라, 8번마 하트스톰도 빠르죠. 그리고 9번마 슈퍼보스 빠르고요. 10번마 더전코코, 12번 히든인디언. 뭐 그중에서 12번 히든인디언이 제일 빠르다고 봐야 되겠죠. 12번마가 가장 빠르다고 판단이 되고, 안쪽에 3번마 풀레일과 8번마 하트스톰 이런 마필들이 먼저 때리고 나오는데, 어쨌든 간에 이 경주는요, 12번마 히든인디언이 스타트가 빠르기 때문에 얘가 인기를 모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단거리 경주긴 합니다만 뭐 레디칸이라든가 시네마, 또 하트스톰, 슈퍼보스, 지난번에 선전했던 슈퍼보스, 또 지난번에 의외로 추입으로 올라왔던 더전코코, 이런 마필들까지도 주목을 받을 만합니다. 근데 제가 놓고 때리는 마필은 히든인디언이 아닙니다. 이번 경기에 강하게 노리고 들어가는 마필이 있는데 분명히 보여준 것보다는 더 뛸 수 있는 마필이에요. 어떤 혈통적인 기대치도 있는 마필이고 주행자사도 좋고요. 이번 경기에 타이밍이다, 제대로다라고 생각되는 마필이 있습니다. 저는 이 축에 대한 믿음은 확실해요. 이번 경우 축에 대한 믿음은 확실한데 후차권에서 히든 인디언이 들어간다면, 히든 인디언하고 동반 입상한다면 좋은 배당을 획득하기는 어렵습니다. 히든 인디언이 상당히 세게 팔릴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히든 인디언도 외곽에서 또다시 외곽을 돌면서 무너지는 상황이 나오게 된다면 제대로 좋은 배당을, 중고 배당을 오전 경주장부터 때리면서 들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일단 축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기 때문에 5경주 강하게 한번 승부로 붙어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서울 6경주 들어가겠습니다. 국내산 5등급의 1400m 핸디캡으로 들어가는, 자, 강호가 준비한 금일의 준메인 승부 경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4마리가 출전하는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지금 인기권의 마필로 1번 아큘러스, 4번 스테파노, 그리고 외곽 쪽의 마필들 8번 장산불패, 9번 아메리카드림, 10번 써니스트, 자, 외곽 쪽에 뭐 12번 레크리스라든지 13번 포에버리더까지 다수의 마필들이 인기를 좀 모아주는, 자, 그런 레이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경주는 기본 배당도요, 이 엇비슷한 능력세의 마필들이기 때문에 좀 분산이 될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분명히 그려집니다. 자, 그렇다면 자, 이번 경주 축만 잘 잡고 들어가면요, 요거 중배당으로 충분히 때려먹을 수 있는 그런 레이스로 판단을 했습니다. 자, 압축마권으로 때릴 거고요, 최대 완수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축에 대한 믿음 강하게 받은 그런 마필로 뭐 승부 의지는 이미 강하게 나온 마필이 되겠습니다. 자, 국내산 5군의 새벽조교 최우수 마필에 자, 의지 강하게
나온 마필. 자, 그 녀석을요, 자, 배팅에 축으로 놓고요, 한번 쌍승시까지 한번 공략을 하면서 들어갑니다. 자, 쌍복식의 축으로, 자, 강주력 한방 제대로 한번 공략하겠습니다. 자, 중배당의 포커스를 잡고요, 자, 그 이상까지 한번 때려보면서 최대 환수 만들어보는, 금일의 준메인 승부 6경주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요, 자, 현장에서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7경주입니다. 국산마 어군 1200 핸디캡 경주 역시 14마리 출전인데 선행마가 많은 게 이 경주의 변수인 것 같아요. 전개 변수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번 경주는 일단 말씀해주신 대로 앞선이 좀 빡빡합니다. 지금 한 2마리 정도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자, 먼저 7번 굴팍씨입니다. 자, 2여기가 기승하고요. 최근에 3착입니다. 3착. 그리고 급은 국 5군으로 됐습니다. 5등급으로. 입상 한 번 없이 지금 5등급까지 온 마필이 되겠는데요. 요 녀석은 선의껏 따라가는 추임력이 있는 그런 녀석입니다. 좀 가능성을 보였지만 조금은 아쉬웠던, 자, 그런 모습. 자, 이번 주 훈련 때의 느낌으로도, 이 스피드감도 좋고요. 이 탄력감도 제법 좋습니다. 분명한 건 직전, 그리고 직전의 모습보다는 분명히 더 뛰어줄 수 있는 그런 마필이다. 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11 천이강자도 상태는 좋습니다, 이번에. 그렇다고 최근에 뭐 나빴던 적도 없습니다. 자, 주목하는 이유는, 안장을 교체하면서 박현우 기수가 기승하고 53kg의 부담 중량을 짊어졌다는 겁니다. 400한 5, 60kg대의 마필인데요. 기본적인 추입력은 분명히 가지고 있는 그런 마필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아쉬운 모습만 계속 보이면서 바닥권의 성적인데요. 자, 예전에 우승 시의 탄력감은요, 상당히 좋았던 그런 마필. 앞선이 빡빡하게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좀 편안한 전개 속에서 직선에서 한 발을 쓴다면 충분히 입상권 기대할 수 있는 전력으로 평가를 합니다. 자, 11 천이강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천이강자와 굴팍씨 두 마필을 꼽아주셨습니다. 자, 선행마가 많아요. 천왕도 굉장히 빠른 마필이란 거 여러분들 아실 거고요. 아트라스 원도 지난번에 선행으로 승부 떴던 마필이고, 라이언스타, 히트포인트, 열킹 전부 다 선행형 마필입니다. 열킹은 제가 지난번에 아르고 챔프의 열킹 승부 경주 주력으로 때려드렸는데 운이었죠. 솔직히 저는 인정합니다. 주력으로 때려줬는데 아킬로스가 낭만한 박 덕분에 이거 맞췄어요, 주력으로. 운이었습니다. 운으로 맞췄는데 그때 뛰는 걸 보니까 야, 정말 간신히 버티는구나. 정말 쥐어짜가지고 거의 잡혔다. 근데 그때 모습으로 봐갖고는 이건 이번에는 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직전부까지 단독선이 편하지도 않아요. 이건 히트 포인트도 엄청 빠르기 때문에 힘들 것 같고, 좋은 인연을 저는 한번 주목해 보는데, 솔직히 개인적으로 이 좋은 인연은요 정말 이상한 말입니다. 조교도 맨날 이상하고 세게 한다고 잘 뛰는 것도 아니고, 또 이번에 조교가 좀 약하고 이상하다 싶으면 잘 뛰어버리고 막 정체를 모르겠어요, 도대체. 그러니까 이 마필의 성적을 보면 이랬다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이런 말을 굉장히 싫어하고 또 정체를 모르겠는데, 이 마필의 강점은 뭐냐 하면, 앞선 마필들이 싸우는 틈에 안쪽에서 그냥 가만히 선입고로 따라가다가 막판에 뛰어들어올 수가 있다는 거고요. 얘가 입상했을 때 모습, 11월 9일하고 9월 20일 입상했을 때는요, 상당히 잘 뛰어요. 또 얘가 뛸 때는 상당히 뜁니다. 힘 있는 모습으로. 그래서 어부지리를 얻을 수 있는 마필이 5번마 좋은 인연이 아니겠는가. 선두권 마필들 접전 속에 어부지리를 얻을 수 있는 마필로 5번마 좋은 인연을 한번 꼽아봅니다. 거기에 7번마 굴팍씨와 11번마 천이강자, 우리 강호 의원님 두 마필 말씀드렸는데, 제가 볼 때 두 마필 모두 배당 마필입니다. 두 마필 중에 하나가 좋은 결과를 이끌어낸다면 상당한 배당을 얻을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드네요. 자, 8경주인데요. 요 경주는 혼전기가 있습니다. 혼합사건 1300 경주, 핸디캡 경주인데, 일단 10번마 승자 환희가 초반 순발력을 살리면서 다시 한번 선행 승부수를 걸고 나오겠고요. 인게이트에 포진한 인그란 노사도 강력하게 밀어붙일 겁니다. 거기에 외곽 게이트에 14번마 머스탱 정과 12번마 큐피드 파워 서둘러서 앞선 공략에 나서겠고, 안쪽에서는 6번마 가르다가 따라붙을 경주로 판단이 됩니다. 경주 흐름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앞선이 어떻게 되느냐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승자환희가 분명히 깔끔한 단독 선행이냐, 아니면 안쪽에 1번만 인근한 노사가 찔러가지고 선행을 뺏어낼 것이냐, 그것도 아니면 외곽에 누군가가 먼저 때리고 나갈 것이냐, 또는 승자환희가 선행을 간다는 가정하에서 얘가 버틸 수 있을 것인가, 요런 앞선에 대한 분석이 면밀하게 되어야 되는데요. 자, 이번 경주 조건상 노려볼 만한 마필이 있습니다. 직전 경주 조금 아쉬움이 있었습니다만 뭐 그런대로 자기 걸음을 내줬던 마필이고요. 전개가 꼬인 모습에도 불구하고 자기 걸음을 내줬던 마필입니다. 자, 이번 경주 저는 노리고 들어갑니다. 편성상 딱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저는 승자환희를 불안하게 봅니다. 승자환희는 어지간하면 배팅권에서 제끼고 들어갈 생각이고요. 정말 주로가 정말 가볍다 이러지 않은 이상은 거의 어지간하면 승자환희는 제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멍수 압축을 해서 때릴 수가 있는 경주로 봅니다. 앞선이 조금 약한 편성으로 보고요. 구멍수 압축해서 깔끔하게 한번 승부를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울 구경주 들어가겠습니다. 국내산 4군에 1400m 핸디캡으로 들어가는 자 강호가 준비한 금일의 메인 하이라이트 승부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토요경마의 메인 승부입니다. 토요경마의 메인 승부. 가장 금일에 배팅 강도를 좀 강하게 가지고 가는 자 그런 레이스가 되겠고요. 자, 이번 경주는 국내산 4군에 자 새벽조교 최우수 마필이 출전을 합니다. 훈련 시의 내용을 보면서요. 아, 요거 나오면 요거는 놓고 한번 승부 한번 봐야겠다. 자, 편성 불문 그리고 마필의 능력 기수 불문 하고요. 자, 요거는 놓고 가도 된다. 자, 요런 느낌을 확실히 받았던 마필이 되겠습니다. 우승을 100% 장담한다는 건 거짓말이지만 자, 입상권은 거의 99% 해준다는 확신을 갖고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번 경주 축으로 한번 강하게 놓고요. 쌍식 배당까지 한번 강하게 노리면서 들어가는데요. 자, 인기권 마필 붙여도 충분한 환수가 나오는 자 그런 레이스입니다. 자, 인기도에서는 밀리지만 자 노림수의 복병을 한번 축으로 놓고 자 금일의 메인 승부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중약 3방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해서요. 한번 현장에서 집중해서 반드시 적중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10경주요. 국산마 4군 1700 핸디캡 경주가 되겠습니다. 1700 경주의 특성이 좀 드러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1700m에 첫 도전하기 때문에 뭐 검증은 진짜 필요한 그런 마필이긴 하지만 훈련 때 느낌은 직전 이상입니다. 열하나 그랑블루입니다. 직전에 이미 이제 승군전에 국내산 4군에서 레이스를 뛰었고요. 잘 뛰었던 녀석입니다. 신규 강자와 뭐 반마신차인데요. 뭐 거의 뭐 똑같다고 보면 되는데요. 기본적인 자질도 좀 앞서 있다고 봅니다. 이번에 4등급 1700m로 펼쳐지는데 편성이 그렇게 세지는 않고요. 자, 충분히 훈련 강약 조절하면서 준비는 잘 된 상태입니다. 자, 이쿠야스 기수의 이게 자가용이었는데요. 이쿠야스 기수가 뭐 면허갱신 때문에 넘어갔기 때문에 자, 유승환이가 기승을 합니다. 자, 준비는 일단 잘 된 상태, 그리고 편성도 뭐 해볼 만한 편성 만나서 충분히 연투가 기대가 되는 마필입니다. 예, 이 경주는 제가 볼 때 인기마들의 우세가 점쳐져요. 그랑블루는 지난번에 게이트의 불리함 때문에 선행을 못 가고 따라가는데도 불구하고 뭐 신규 강자하고 거의 차이 없을 정도의 걸음발을 보여줬던 마필입니다. 완벽하게 자력으로 입상을 한 마필이기 때문에 여유가 있었어요. 충분히 이번 경주에 주목을 해봐도 되겠고요. 안쪽 게이트에 포진한 마필들 2번만 센스카이 뭐 어쨌든 간에 선행은 가보겠어요. 지난번에 선행을 나가긴 했습니다만 바로 뺏기는 바람에 좀 의외로 맥없이 무너졌는데 그전 경주 1800에서 뛴 것이나 뭐 그런 걸 보면 얘도 1700 안쪽에서 선행 주도권을 잡으면 무시는 못하고요. 또 상당히 잘 뛰고 있는데도 인기 순위에서 항상 좀 밀리는 선스트롬 묘한데요. 상당히 잘 뛰고 있어요. 지난번에도 상당히 잘 뛴 거예요. 이거 상당히 잘 뛰었고 최근에 경주 내용이 굉장히 좋은 1번마 선스트롬이 게이트가 좋아졌기 때문에 안쪽에 선입전을 펼치면 충분히 얘도 해볼 만할 것 같고요. 거기에 뭐 블랙퍼러스 정도 외에 다른 마필은 좀 힘들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게이트에 이점이 있는 마필들이 1700은 인게이트의 선행 선임마들이 유리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랑블루에 후착을 붙이는 경주인데 아마도 인기마들 안에 접전으로 끝나지 않겠는가 이렇게 예측이 되는 경주입니다. 자, 11경주 국산마 3군 1800 핸디캡 경주 역시 14마리 빡빡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내치게 1번 슈퍼드래곤이 되겠습니다.
레이팅 지수를 좀 많이 받아서 57.5kg로 이제 0.5kg가 올라간 상태입니다. 자, 직전에 인기 거의 뭐 바닥권의 마필이었는데 우승을 하면서 좀 변화된 모습을 보였는데, 이번 주 한번 우승을 해서 그런지, 한결 훈련 시의 모습도 좀 힘이 좀 찬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자, 예전에 이제 훈련했던 모습, 그리고 직전에 훈련했던 모습, 그리고 이번 주에 훈련했던 모습, 같이 제가 또 이렇게 돌려가면서 확인을 좀 재차했습니다. 재차했는데, 자, 분명한 거는 활기가 분명히 좋아졌습니다. 자, 마필의 훈련 상태나 마필의 훈련 강도 그리고 활기가 분명히 좋아진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자 1번 슈퍼드래곤 이번에 김철호 기수가 다시 한번 기승하는데요. 한번 연투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슈퍼드래곤 지난번에 저 깜짝 놀랐네요. 어우, 진짜 강토리의 원석 발굴을 저는 은근히 기대하고 있다가 슈퍼드래곤이 선행 가서 저는 저 가겠지, 죽을 거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죽기는커녕 대가리를 치고 들어오고 강토리가 3차에 머물러서 깜짝 놀랐는데 하여튼 지난번에 엄청 잘 뛰었어요. 잘 뛰었고 1번 게이트이기 때문에 한 번 더 기대치를 가져볼 만하다 생각이 됩니다. 자, 저는 5번마 슈퍼탱크를 강력하게 한번 추천해 드릴게요. 직전 경주에 얘는요 입이 딱 벌어지게 잘 뛰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뭐 휴양 이후에 잘 뛰었다 이게 아닙니다. 경주의 흐름 자체가 이거는요 진명불패가 그때 당시에 선행 주도권을 잡고, 진명불패는 어떤 말이냐, 그때도 강력하게 인기 대가리를 팔렸는데 그럴만한 것이 그 전 경주에서도 상당한 하이페이스로 1순을 했던 마필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경주도 사실 뭐 슈퍼탱크는 안 봤고요, 정상천룡하고 진명불패 2착 4착한 마필 거의 한 방이다. 그리고 담양미소가 3차권이라고 생각을 했던 게 왜 그랬냐면 진명불패의 페이스가 너무 하이 페이스이기 때문에 아무도 그 페이스를 못 따라갈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페이스를 따라갈 수 있는 마필은 정상천룡하고 그나마 담양미소 정도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슈퍼탱크가 예측대로 진명불패가 엄청난 하이페이스로 이끌었는데 그거를 따라왔어요. 추인마가 그 하이페이스를 따라와서 입상하기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 하이페이스로 경주를 진행한 진명불패를 때려잡고 1착으로 왔다는 거예요. 2착으로는 올 수 있어요. 2착으로는 올 수 있는데 단독 선행으로 그 페이스를 빠르게 가져간 진명불패를 때려잡고 1차까지 왔다라는 건요, 이건요 거의 괴물걸음을 보여줬다라고 봐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1800으로 거리가 늘었지만 직전 경주의 걸음이면 이번 경주에도 무조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슈퍼탱크를 추천해 드립니다. 뭐 골드머니의 자만데 참 옛날에 추억의 골드머니죠. 47조 김명용 조계사 마방에서 뛰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골드머니 자마 중에 괜찮은 놈이 하나 생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12경주로 넘어갈게요. 혼합1군 20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3세 이상마 경주인데 레이팅이 되면서 이제 국산마와 외산마가 이제 막 붙습니다. 국산마 외산마들이 막 나왔는데, 자 14마리 출전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약간 기복은 보이는 그런 걸음이지만 능력은 처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자, 2번 마이데이가 되겠는데요. 요 녀석이 세다고 느낀 게, 제가 정말 최근에 입상 그리고 착순권 이렇게 되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이게 세다고 한번 느낀 적이 이 11월 15일이었습니다. 11월 15일. 이때 남해대왕하고 끈끈하게 붙는 모습 보면서 요거는 국산마 안에서는 좀 강급으로 봐도 되겠다, 이런 느낌을 좀 받았었고요. 자, 직전 경주에 57km에 1400을 뛰었는데 라스트에 브리그가 좀 올라오면서 덜미를 좀 잡히기는 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번에 박태종 기수가 기승하면서 강도 올려 준비를 좀 잘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최근에 보였던 훈련 시의 느낌에서는 가장 나아 보였습니다. 이번에 훈련 컨디션도 되게 경쾌해 보였고요. 기본적인 자질도 있는 마필이고, 그리고 57kg의 부담 중량, 최근에 계속적으로 짊어졌던 58, 57 짊어졌던 부담 중량이기 때문에 뭐 이번 마이데이에 한번 선전을 기대하는 레이스입니다. 예, 국산 강자하고 이미 외산마들하고도 붙어봤는데 저는 10월 19일날 더 놀랐어요. 사실은 외산 1군에서 뛰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오른 줄 알고 저게 저렇게 잘 뛰는, 막말로 인디안 블루나 언터처블이나 이런 애들보다 다 이기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야, 아예 생각도 안 했던 말인데, 야, 저렇게까지 근성 있게 잘 뛰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미 외산마들하고 이미 붙어가지고 능력 검증이 됐고요.
일단 복승률이 60% 가까운 마필이에요. 1군에 오랫동안 있으면서도. 그러면 이 마필은 잘 뛴다고 인정을 해줘야 되죠. 괜히 레이팅이 점수가 높은 건 아닙니다. 자, 6번마 클린업 천하 말씀을 드릴게요. 이 마필은 지난번에도 제가 뭐 대가리로 놓고 사실 쌍으로 재미를 많이 봤는데, 당시에 현장에서 기수가 갑자기 교체됐습니다. 김철호 기수로. 그래서 그거 하나가 조금 걱정이 됐는데, 뭐 기수 교체 전혀, 개의치 않고 잘 뛰었습니다. 근데, 이마필의 원래 습성대로 뛰지는 못했어요. 조금 내측에서 느슨하게 늦추입하는 한 경향이 있습니다. 조금 늦게 올라온다 싶었는데도 불구하고 힘 좋은 과천대감을 여유있게 따라잡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미 걸음발이 이미 살아있었다. 그러니까 이게 11월 2일날 원더볼트 클린업 전화 들어올 때 이게 그냥 이게 들어온 게 아니다.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왜냐하면 이게 그래요. 와츠빌리가 그냥 선 게 아니라 잡힌 거더라고요. 이게 하이페이스로 도망을 가고도 원더볼트하고 클린업 천하가 자력으로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와츠빌리지의 1700 하이페이스를 때려잡고 들었다는 것은 능력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2000m 첫 도전이고 부담 중량이 늘은 건 인정하지만 말이 500kg가 넘는 마필이기 때문에 부담 중량 이 정도 늘었다고 큰 문제 없고 2000m 충분히 힘을 갖추고 있고 거기에 최적인 기수인 하만식 기수입니다. 그러면 클린업 천하 이번에 한 번 더 믿어보셔도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6번 마 클린업 천하 그리고 국산 마필의 자존심을 살려줄 수 있는 2번 마 마이데이 두 마필을 언급드렸습니다. 자, 13경주 혼합이군 1400경주인데 요게 후반부 경주 중에서는 제일 어려운 경주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혼합군으로 이제 좀 강자들과 맞붙게 됐습니다. 자, 12번 파워시티가 되겠습니다. 예전에 이금주 기수를 이게 매달고 왔던 거 기억하는데 그 후로 아마 이금주 기수가 입상을 못하자 박태정 기수로 바꾸자고. 하여튼 용병 기수 누가 이제 기승을 해서 이제 걸음을 좀 살려놓고 이제 살려놓고 그 다음에 이제 박태종 기수가 이렇게 꾸준하게 이제 기승하면서 가능성을 좀 이렇게 보이는 그런 마필이 되겠습니다. 기본 자질에서 예전에 이금주 기수를 끌고 왔다는 것 자체가 센 놈으로 보는 게 맞고요. 이번에 56.5kg에 이제 뭐 강자들과 또다시 이제 만났지만 자, 요 녀석이 최근에 뛰는 선입력, 추입력 다 갖춘 그런 모습이고요. 스피드감도 의외로 좀 있습니다. 스피드감도 있고 잡고 들어갔을 때는 추입으로도 전개가 가능하고요. 전개상의 유연함이 있고 훈련 시의 느낌도 계속적으로 힘차오르고 있는 모습 역력했기 때문에 자, 이번에도 박태종 기수 잘만 뭐 전개 풀어줘서 4코너까지 돌아준다면요 직선 탄력 분명히 보일 수 있는 마필로 평가를 합니다. 네, 파워시티하고 지난번에 자웅을 겨뤄서 3차게 머물렀던 9번마 리틀시스 그리고 국산마에서 뭐 나름대로 잘 뛰고 있죠. 11분마 퓨전 코리아 여러 마필들이 좀 주목을 받을 것 같아요. 또 승군전이긴 합니다만 뭐 태산번 쪽도 주목을 받을 수 있겠고요. 자, 선행마가 많아요. 일기당천 안쪽에 빠르죠. 그다음에 홀리데이 드림 빠르죠. 얘들이 초반 흐름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 하는 것이 상당히 관건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저는 앞선 마필들이 페이스가 좋기 때문에 바닥에 뜨는 마필보다는 그래도 파워시티라든가 리틀시스라든가 이렇게 좀 빨리 따라붙을 수 있는 마필들이 선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자, 일단 리틀시스 한번 말씀드릴게요. 포인마인데 지난번에 이게 정상적으로만 잘 탔으면 사실 파워시티하고 한 방으로 들어왔을 마필이에요. 시정철 기수가 조금 느슨하게 탔죠. 걸음 자체는 괜찮았고요. 좀 더 띄워줄 수 있는 마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파워시티 우리 강호연님이 추천하신 파워시티하고 한번 붙여볼 만하다. 퓨전 코리아는 하나 걱정되는 게 지난번에 세영이 기수는 인게이트 이점을 살리면서 늦지 않았는데 늦추입을 하는 경향이 조금 있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11번 게이트라서 까딱 잡은 다음에 늦추입의 소지가 있어서 그 점이 문제인데 뭐 이상학 기수가 좀 조금만 서둘러서 따라가 준다면 얘도 충분히 가능은 합니다. 그러나 늦추입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한 템포 먼저 추격전을 펼칠 파워시티하고 9번마 리틀시스 이 두 마필을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자, 13경주까지 진행이 되는데요. 그래도 오늘 다행인 것은 서울경마 편성이 생각했던 것만큼 빡빡하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도 붙어볼 만한 것 같아요. 그게 다행이고요. 월말 경마인데 다행히 여러분들께 좋은 성적을 안겨드릴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어떤 느낌이 좋습니다. 그래서 기대치를 좀 가져보고 최선을 다해서 좀 더 열심히 분석을 해서 현장에서 좋은 결과 안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분석은 풀어쓰기
전문가 게시판에 풀어쓰기 그리고 현장 예상을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